강원 평창에 사는 68세 이봉희 어르신은 늘 이런 말을 듣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항상 도와주시고 거절도 안 하시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막상 힘들 땐 아무도 저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진심으로 도왔고 성의를 다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섭섭함과 상처뿐일까? 서울 강북에 사는 74세 최은심 어르신도 같은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녀 부탁에 늘 시간을 내고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손 내밀었는데 딱 한 번 사정상 거절하자 그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다고 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한 건 착한 게 아니라 너무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준 거였구나. 사실 문제는 착해서가 아니라 경계 없이 착했기 때문입니다. 부탁이 들어오면 힘들어도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누군가 무례하게 선을 넘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준 순간부터 고마운 사람이 아닌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2세 장재구 어르신은 한 마을 주민이 이런 식으로 부탁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좀 도와주셔야죠. 어르신은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처음엔 감사하단 말을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늘어나고 감정적 압박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지키지 못할 때 생기는 심리적 역전 현상입니다. 상대는 내가 도와주는 만큼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요구할 자격이 생긴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 사람은 거절 못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호의가 무기가 되어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적 착취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선함을 이익으로 여기는 심리 패턴이 작동하는 것이며 특히 시니어 세대처럼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분들이 더 자주 희생자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 바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한마디를 미리 연습해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패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1세 김명숙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마음 써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해요? 딱 한 번 거절했는데 섭섭하단 말을 듣고 너무 허탈했어요. 사실 이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착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얕잡아 보는 걸까요? 왜 잘해줄수록 손해본 기분이 드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우월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더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배려를 배려로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무례한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송기철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웃이 도와달라기에 몇 번 흔쾌히 수락했더니 나중에는 그거 하나 못해줘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송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날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봤다는 걸. 이게 바로 테이커의 심리 구조입니다. 기브앤 테이크 기브 언드 테이크로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사람들을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정중하게 접근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 당신의 착함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을 딱 한 번만 거절해도 돌아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되게 쪼잔하네. 그거 하나 못해줘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69세 박영자 어르신은 친구에게 몇 년 동안 심부름을 도맡아 주다가 몸이 안 좋아져 거절하자 그럴 줄 몰랐네. 이제 달라졌구나라는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심부름센터처럼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잘해준 게 아니라 선 없이 잘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상대가 넘었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이해만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언제든 도와줄 사람이라고 뇌에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약한 이를 대할 때 드러난다. 당신의 착함을 우월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남의 친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자꾸 죄책감을 자극할까?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는 관계의 법칙.
광주 북구에 사는 74세 김하자 어르신은 한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도와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해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자꾸 내가 미안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경험 시니어분들 중에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마음을 내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당연시되고 거절하면 상대가 오히려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 그때 드는 기분은 참 서글픕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조작 또는 감정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면을 쓴 가해자다. 죄책감을 자극해 결국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긴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70세 정남수 어르신은 자녀의 부탁을 몇 번 거절하지 못한 채 계속 도와주다 결국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도와주는 것도 귀찮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혼자 고민하셨답니다. 내가 변한 걸까? 저 애가 버릇이 없어진 걸까? 사실 문제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죄책감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와주면 고맙지. 안 해주면 실망이다. 넌 내 편이잖아. 그래.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니? 이런 말은 얼핏 보면 우정이나 신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넌 당연히 날 도와야 해라는 강요입니다. 고마운 사람은 절대 왜 안 해줘? 같은 말로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강요되는 순간 가장 추한 이름으로 바뀐다. 그것은 이용이다. 전주 덕진구에 사는 68세 이정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인이 반복적으로 부탁을 해오다 하루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더니 당신 요즘 좀 달라졌네요. 예전 같지 않아요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경계를 세운 거죠. 착하게만 살다가 내 마음만 남는 건 이제 그만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무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넌 왜 안 도와줘? 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을 때마다 죄책감을 자극하며 당신의 감정을 조정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단호히 외치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몫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칼 없는 전쟁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착함을 책임으로 바꾸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어주지 마세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만 살지 마세요. 시니어를 위한 현명한 관계 정리법.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71세 최말순 어르신은 최근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언니는 진짜 착해. 부탁하면 언제든 다 해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히 해줄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서글펐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착함이 곧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해지고 무심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 늘 조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 실천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를 선택하세요. 강릉에 거주하는 76세 임종선 어르신은 평소 가족에게 늘 먼저 챙기고 먼저 손을 내미는 분입니다. 하지만 손주 돌봄을 한번 거절하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그래요? 옛날 같지 않네요. 그 순간 어르신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억울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해줬을 때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지쳐도 모른 척하며 결국 나를 탓하게 만드는 관계. 이때 올라오는 감정은 감춰야 할 죄책감이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욕은 우리가 그것을 참을 때 더 깊어진다. 상대가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분노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한계를 명확하게 선포하세요. 익산에 사는 70세 김진숙 어르신은 친구의 부탁을 반복해서 들어주다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후부터는 부탁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미움받는 일 같고 서운하게 만드는 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사람은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번엔 제가 어렵습니다. 제 삶도 챙겨야 해서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서요. 그리고 만약 상대가 넌 예전 같지 않다고 비난한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거절한다고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3.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고 말하세요. 시니어 세대는 오랜 세월 미안해요라는 말을 예의처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안해요보다 고마워요가 훨씬 따뜻한 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항 북구의 69세 박명자 어르신은 최근 병원 진료 도와준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 이웃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고마운 말 들으니 더 도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미안해요는 내 위치를 낮추지만 고마워요는 상대를 높여주면서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자꾸 미안해하면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자주 전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냥 미안해요. 이 말이 습관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67세 조미선 어르신은 손주와 대화를 나눌 때도 마트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죄송해요를 먼저 꺼내셨죠. 그런데 정작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데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우리가 자꾸 사과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면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작아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셔서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든든했어요. 사과는 마음을 줄이는 말이지만 감사는 마음을 나누는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라고 하면 상대도 더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충청도 아산에 사는 72세 김용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습관처럼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고맙다고 바꾸니까 손자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내가 민폐가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함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제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관계에서 자주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이 질문은 상대의 행동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안 하지만 저런 사람도 있긴 하지. 이는 포기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모든 관계가 해결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도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나를 상처에서 지켜주는 말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지. 이 말이 우리를 외로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한편 착한 분일수록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그날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계속 설명하고 해명하려 애쓰시지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울산에 사는 69세 이정선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설명하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이젠 담담히 말하고 그만둬요.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남의 판단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점점 남의 것이 된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맞춰주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참자.
그런데 그 양보가 습관이 되면 상대는 이 사람은 항상 날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보다는 편리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심리학자 해리 스타크 설리번은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맞춰주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지 못한다. 관계를 위해 조금은 조율할 수 있어도 나의 자존감과 경계를 지켜야 진짜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세요.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 왜 저래?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계속 설명 대신 내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내가 얼마나 맞췄느냐보다 서로의 고유한 차이를 어떻게 존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4세 김준기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편한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지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방식보다는 이게 더 편해요. 그렇게 하는 건 제 성향엔 조금 안 맞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해보면 알게 됩니다. 당신이 기준을 표현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우지 말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꺼내놓으세요. 그 한마디가 바로 당당한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앞서 6가지 마음의 방식을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 왜 저럴까?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끝없는 설명보다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해받기보다 나를 존중하는 관계. 외면받는 착함보다 존중받는 단단함.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 되려고 참 많이 참았죠. 그런데 이제는 나도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단지 너무 많이 내려놓았을 뿐 우리의 마음과 품격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외면받는 착함이 아니라 존중받는 단단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 경계를 세우며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인생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단단한 멋을 깨우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이어진 이 소중한 인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